우리나라 지금 아직 휴전 국가입니다. 정전 국가예요. 그렇죠. 종전이 아니죠. 정전이 안 지금 됐어요. 휴전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내각의 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이미 실패한 대북 정책이라는 거 입증이 됐잖아요. 경제에서는 반기업 반시장으로 역주행하고 있고 안보에서는 북중러 쪽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 우리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강선우보다 어제 정동영의 이 발언 정말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 아직도 주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적이 누군가요, 그러면? 주적이 누구예요? 북한이 주적이 아니면 어디가 주적이에요? 설마 우방국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윤 전 Base is 대통령. under attack. 자, 정동영으로 갑시다. 이분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전 귀를 야, 의심했습니다. 이분 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진짜로. 아니, 이분 20년 전에 통일부 장관 했던 분인데. 예? 저는 이게 강선우 이보다 사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강선우 이 사람이 여성가족부 장관 해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굉장히 크겠지만 이것은 그에 비해서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우리 사회를 그 역주행 오도하는 그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와, 이분은 진짜 우리 생명과 재산이 달려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저는 국채를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 네, 예, 맞습니다. 정말 국채를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요, 북한에 대해서 아직도 이런 그 안이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란 표현은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너무 통일부 장관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진짜 잠시라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헌법 4조인가 4조에 보면 헌법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입각한 통일을 네, 지향한다. 근데 아니 통일의 지향과 어떤 국가의 주적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지금 아직 휴전 국가입니다. 정전 국가예요. 종식 안 됐어요. 그렇죠. 종전이 아니죠. 종전이 안 지금 됐어요. 휴전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의 내각의 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저는 이 부분 너무 좀 과거에 우리가 이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이미 실패한 대북 정책이라는 거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 아직도 주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적이 누군가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주적이 누구예요? 아니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우리가 다 쓰잖아요. 그러면 주적이 아니면 누가 북한이 주적이 아니면 어디가 주적이에요? 뭐 설마 우방국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윤 전 대통령을 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정확한 말씀이고 이 사람의 이런 그 안보관에 의거하면 우리가 사실 군대를 휴전선 쪽에 다 이렇게 집중 배치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남북 기본 합의서에 위배됐으니까 북한 인권법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9.19 군사 합의를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그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4,000번을 위반했어요. 4,000번을 북한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파기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인식은 9.19 군사합의 복원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그 폐기했을 때 그게 비상계엄과 관련돼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980년대 중후반 그러니까 독일이 무너지기 전에 독일 통일 동독이 무너지기 전에 그때의 세계관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기준으로 봐도 잘못된 그 왜곡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수십 년이 지나서 역사가 이렇게 바뀌고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다 목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거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여전히 이 민주당이라는 집단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그 인식이 여전히 그 주사파 운동권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영향받았던 그 사람들의 세계관 80년대 세계관으로 지금도 여전히 여기서 머무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이 사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전시작전권 환수해야 된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시작한 논의.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의 자주가 훼손되는 것입니까?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주적이라고 해서 전쟁을 하자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주적이라는 거는 주적을 북한으로 얘기를 하자는 거는 전쟁을 억제하자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도록 주적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전쟁을 억제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2년 전인가요? 이미 두국가 체제를 선언을 했어요.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은 다른 나라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떤 지금 통일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주적 개념이 아니다. 언제든지 침략을 할 수도 있는 군사적 도발을 할 수도 있는 국가가 우리 바로 바로 붙어 인접해서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정말 글쎄요. 저는 북한에 대한 유화책이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유화책 하면 뭐합니까? 북한에서 이걸 이용만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를 대화의 상대방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지금 상대를 하려고 하지. 그냥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냥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봤잖아요.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면 뭐합니까? 운전해서 하면 뭐예요? 서로 그냥 만날 때는 그냥 우리를 그냥 제껴 두고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는 패싱이잖아요. 네. 항상 우리는 패싱.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근데 지금 그냥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고 그래서 지금 뭐 북한에 대해서 또 그냥 완화책. 저는 뭐 맞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의 그냥 강경 일변도로 가는 것도 문제는 있다고 보여요. 그것만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데 무조건 퍼준다. 그다음에 뭐 북한의 어떤 우리가 좀 유화책을 보여줘야 되면 된다. 그게 맞나요? 저는 100%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분이 민주당의 중진을 뛰어넘었잖아요 이미. 대선 후보까지 한 예, 사람입니다. 그러신 분의 생각이라는 것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외교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나 지금 미국과의 외교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여러 곳에서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러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를 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 어떤 통일부 장관의 한마디가 저는 솔직히 뭐 뒤에 태양광 이거보다 저는 이 말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그 두 달을 보면 사실상 우리는 북중러와 함께 가겠다라는 그 속내를 이미 저는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말은 한미일 협력을 얘기하지만 실제 방향은 전부 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우리를 겪어봤었던 인물인데 이미 그러지 않아도 그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 의구심을 해소하는 쪽이 아니라 그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비오 국무장관 온다고 했다 안 오고 베센트 재무장관 일본까지 오는데 결국 여기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문제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려는 어떤 보관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 이 사람들의 DNA 속에는 우리는 중국은 이상하게 우리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북한은 무조건 우리가 퍼줘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로는 한미일 얘기를 하지만 실제 생각과 행동은 정반대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승절도 뭐 소통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띄워보잖아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건데 한번 띄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이 아주 심하게 나쁘지 않으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고 전시작전권 환수도 이거 한번 또 띄워보잖아요. 지금 일단 또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약간 이렇게 그 수민화를 들어간 것 같지만 실제 DNA 속에서는 이 생각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북중러 쪽으로 이제 끊임없이 그 마음은 그쪽으로 이제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용인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런 싶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통일 그러면은 이상하게 좌파들이 자기네들인 것처럼 독점을 하고 뭐 통일 이 담론을 주도해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통일이란 말을 하지 말자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 김정은이 2023년 12월에 적대적 두 국가론이다. 이제 통일은 없다. 저건 우리 민족도 아니다. 이러면서 통일원장 3대 기념탑도 철거해버리고 평양의 지하철역에서 통일이 들어가 있는 이름까지 빼버렸어요. 그 지하철역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지하철역에 이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평생 통일운동하겠다고 했었던 전대협 의장 출신 대통령 비서실장했던 임종석이 통일 얘기하지 맙시다라고 화답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것만 해도 정말 놀라운데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에서 통일 이름 빼야 된다라고 버젓이 주장을 하잖아요. 어제도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을 버젓이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진짜 지금 심각한 것은 경제에서는 반기업 반시장으로 역주행하고 있고 안보에서는
북중러 쪽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 우리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강선우보다 어제 정동영의 이 발언 정말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유엔사에 대한 법적 지위를 제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어제 얘기했어요. 뭐 DMZ 출입 통제권도 축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뭐 좀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그 시기에 또 뭐 한 차례 있긴 있었습니다만 한미 군사 연습도 연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북한과의 관계를 유화적으로 좀 해야겠다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게 잘못된 시그널로 갈 수 있는 좀 그럴 만한 발언들을 좀 어제 좀 많이 했어요. 아니 그 좀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는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제가 어디서 어떤 기자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그 통화를 했잖아요. 통화를 한 내용이 좀 바깥으로 지금 뭐 공식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던 발언이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고 저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기자들이 알 정도면 미국 정부가 모르겠어요? 알겠죠. 당연히 알겠죠.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알 거라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을 만한 내용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얼마 전에 안보실장 갔다 와가지고 아무런 성과 없이 왔어요. 유성락 안보실장 미국 갔지만 안보실장이 근데 왜 갔는지 모르겠어. 이 안보실장이 갈 일이 아닌데 안보실장이 가서 아무런 것도 얻어오지도 못하고 어떤 진전도 없고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통상협상이잖아요. 관세협상.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전혀 문제 뭐 어떠한 얘기를 안 하고 와가지고 하는 말은 그냥 뭐 다른 것과도 연계시켜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 정도로만 그냥 끝나보고 말았는데 지금 의외로 지금 청문회 전국이고 지금 내각이 꾸려지는 과정이라서 지금 불거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대미 외교 관계 굉장히 지금 위태롭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려스러워요. 진짜 어쩌려고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무슨 본인도 뭐 얘기는 했잖아요. 뾰족한 묘수가 지금 당장은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력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노력을 나름대로 하겠지만은 그리고 뭐 한다는 게 최근에 무슨 특사들 보낸다라고 하는데 이현주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뭐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뭐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뭐 안 간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엄청 삐졌어요. 예. 거기 이현주 의원이랑 안 친해요. 그러니까 안 가지. 우영이 형은 영어 못한다니까요. 영어도 못하는데 특사를 보내시는. 우영이 형 영어 못해요. 아, 그래서 이 진짜? 방송 봤대요. 삐져가지고 전화 또 안 받더라고. 아 진짜. 삐졌어. 야 너는 왜 쓸데없는 얘기하냐고. 아 영어 못 저한테 한다 했다고. 삐졌어요. 두 아. 번이나 얘기했더니 두 번 네. 다 들었대요. 아 진짜. 삐졌더라고. 아니 그래서 저는 특사단도 구성이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그 이후에 무슨 또 추미애 의원하고 최민희 의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포상 휴가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신사유람단이네. 그래서 네, 진짜.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 대선 포상 휴가로 불린다는 대통령 특사단 이런 비아냥이 나오는 겁니다. 저런 세금 좀 안 쓰고 좀 그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 국민들의 혈세를 쓰고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 엊그제 기사였나요? 김대중 정부였나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 하셨던 분인데 제가 성함이 강인덕 장관. 네, 강인덕 장관의 어떤 인터뷰 내용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한덕수나 최상목을 정말 특사로 보낸다고 하면 정말 달리 볼 것이다 미국에서. 좀 이런 파격은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 그만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통 외교가에서 봤을 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상 신호가 들어왔다, 빨간불 들어왔다라고 보는 것인데 글쎄요. 지금 저는 북중러 쪽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의 세계관이고 그게 자신들의 본심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글로 가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트럼프 행정부가 무도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동맹이고 어쨌건 국익이 충돌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아닌 게 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그런 표현 쓴 적 있습니까? 없죠. 중국 정부가 그렇게 사드 이후에 그렇게 거칠게 정말 무도한 거죠. 그야말로.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지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여당 정책의장이 무도하다.
근데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도요. 이게 이 사람들의 이게 본심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데 그게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국정원장은 한미 군사연습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말했던 사람이 국정원장 시키잖아요. 버젓이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을 국정원 기조실장 시키잖아요. 하나하나 쌓이니 우리는 미국은 신경 안 쓰겠다라는 거로 읽히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미국과 잘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보세요. 4개국 특사단을 어제부터 나갔는데 보세요. 윤여준 씨가 EU 특사예요. 이 사람이 EU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강금실, 윤여준 이분이 EU 특사를 가는데 같이 따라간 분들이 누구냐면 윤여준 씨가 누구랑 따라갔냐면 전현희 의원, 손명수 의원. 이 EU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프랑스 특사단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한병도 천준호 의원 따라갔어요. 이 사람은 프랑스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시고 싶은 데가 어디냐고 네. 선대위원장들한테 아마 물어봤을 영국 거예요. 특사의 추미애, 최민희, 박선원. 최민희, 박선원 의원하고 영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인도 특사의 김부겸, 송순호, 이계호 의원이 인도를 갔어요. 아니 인도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 호주. 여기는 뭐 국회의장이니까 호주 가봤으니까 갈 수 있는데 폴란드 특사의 박지원 의원. 아니 뭐냐고요 이게. 예? 근데 특사를 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갈 일이 있냐고요. 아니 대한민국 정부 바뀌었다고? 예. 거기도 인터넷 있어요. 그 나라들도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는데 뭘 특사를 보내고 말고 해. 아니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네. 특사를 보낼 때 특사를 가죠. 하지만 네. 그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거나 네. 그 나라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네. 대통령이 특별한 경우에 특사를 보내요.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 바뀌었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특사를 보낸 경우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전직 대통령이 계엄해가지고 바뀌었으니까 이걸 알아달라고 하는 건가요? 중국 일본 거기도 인터넷 다 되고 중국 일본은 유튜브 없어요? 다 봐요. 중국 특사는 누가 갔냐면 박병성 전 국회의장이 유력하대요. 일본 특사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그분들이야 뭐. 이분들이야 뭐 국회의장 하셨고 총리도 하셨으니까 하셨었고 예, 하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데는 또 좋은 분 보내시고 먼 나라 좋은 나라는 또 보니까 다 농공 행상이에요. 박선원 의원 영국 보내주고 추미애 최민희 이렇게 전투력 있는 분들은 영국 좋은 나라 보내주고 다 그렇게 보내주네. 이게 농공 행상이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네. 뭐 나중에 또 정권 바뀌면 또 압니까? 우리 허준석 대변인이 어디 특사로 가실지도 있으니까. 하여튼 근데 오늘 근데 누구 청문회가 있죠, 근데? 오늘 청문회는 안규배 국방부 장관, 네. 김성원 환경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비업부, 임광영 국세청장 후보자인데 굳이 커피 한 잔 마시면 돈 받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권오을 전. 자, 우리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으니까 돈 좀 받읍시다. 난 우리. 받았나요? 저는 오늘 출연료밖에 못 받을 것 같은데 예? 커피 한 잔 마시면 돈 받는 권오을 수백만 원씩 받았던데. 수백만 원씩 받고 한 그것도 일이었으니까 어. 업무라고 했으니까 예, 업무. 오늘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오늘 권오을 이분이 또 오늘 또 한 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뉴스를 장식을 할 것들은 아마 권오을 후보자하고 한성숙 후보자. 한성수, 권오을 두 분일 것 같고 근데 두 분은 앞에 나왔던 분들에 비하면 또 그렇게 오늘 뉴스는 강선우 그래도 계속 강선우야. 네. 강선우 그다음에 이진숙. 예. 이진숙이 계속 셉니다. 그리고 저진숙보다 이진숙이 세요. 맞아요. 네, 그리고 세고요. 한성숙은 예? 좀 애매한 게 어저께 국민의힘 그 인천 의원들 보니까 거기 과기정통부 장관 누구죠? 배경훈 백영훈 장관 후보자 할 때 보니까 기업인 출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못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거 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를 못해. 잘 이게 피하 구별에 대해서 이게 적군이다. 이게 딱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적군인가? 약간 이런 물음표가 있어가지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워낙 기준을 낮춰놨기 때문에 네. 너무 심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이분들이 지금 묻히고 있는 건데 네. 저는 한성숙 후보자도 그 기존의 그 기준을 적용하면 당연히 낙마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재산이 뭐 스톡옵션 이것까지 이제 다 행사하면은 뭐 400억 원 역대
최고 부자 이제 장관이 된다는 건데 한 행태들을 보면 정말 그 재테크 그다음에 그걸로 통해서 세금은 안 내고 이런 것들 이제 불법을 했던 것들에 아주 뭐 결정판 같은 거예요. 아니, 근데 몰랐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분이 그냥 아유 그 기업인으로서 그래도 뭐 성공했고 그냥 내 돈 많이 벌겠다 이 정도에서 이제 멈췄어요. 장관 하지 말았어요. 이 정도의 도덕성과 맞아요. 준법성이라면 장관 해서는 안 된 사람이고 권오일 장관 후보자 저 심각하다고 보는데 국보법 폐지하고 대체 입법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국가보훈부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역대 국가보훈부 장관 중에 보훈 이력이 없는 사람은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람도 국가 정체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예요. 그리고 좀 묻혀 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제 시각에서 보는데 안규백 장관 후보자 저는 이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국가 안보와 역행하는 것들, 역행하는 그런 큰 흐름 거기에 여기 들어 있어요. 최초의 정치인 국방장관이에요. 근데 비전문가가 군사 작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그 국방장관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안보 역량이 크게 저해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갈까라는 것을 연구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기에는 안규백 그분 개인은 훌륭한 분인지 모르겠지만 민간인 그것도 정치인 그 장관 국방장관이 최초로 나온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김재섭 의원이 그 권오을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했는데 후보자 본인이 적임자라는 소명 및 근거를 써서 내라 했어요. 근데 권오을 후보자가 뭐라고 썼냐면 국회의원 시절 안동 독립운동기념관 개관식 및 보훈단체 미치겠네. 보훈단체 주관 행사 및 등 지역 보훈회사에 적극 참여하였고 그럼 지역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김재섭 의원이 이게 짚었는데 정치를 하는 사람 중에 지역 보훈 행사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아 참 답답한 사람이네 그 사람. 저런 걸 전문성이라고 내세우는 후보자 본인은 양심이란 게 있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정말 진짜. 그게 보훈부 장관에서 본인이 적임자라는 이유라면 모든 지역구 한번 국회했던 사람은 그죠. 다 적임자다. 가계부를 아이고, 쓰는 저는 기재부 장관이 되기 충분하고 아이를 키우는 저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충분합니다. 아이고. 김재섭 의원 지적이 맞잖아요. 맞아요. 그럼 저도 그럼 전 방송통신위원장 가능하네. 아유 참 진짜. 충분히 진짜. 가능하죠. 아유, 충분히 진짜. 가능하죠.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아유. 아유, 정말 그냥 얘기하십시오. 그냥 전향해가지고 한 자리 받았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더 전향해가지고 잘 찍었다. 네, 그래가지고 솔직한 내가 말씀 아닐까요? 마지막에 모험을 잘 걸었다. 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솔직히. 그래서 나도 한번 말년에 나도 한번 좀 잘 해봤어요. 이렇게. 차라리 하면 그게 되지. 더 그게 솔직하지. 솔직한 대답일 것 같아요. 참. 이분은 예금도 몇억 원이 있던데 네. 정말 생계가 어려운 분처럼 이렇게 뭐 몇십 군데 뭐 이렇게 다 걸어놓고 등록해놓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돈 받고 그리고 선거법인가 관련 위반해가지고 그 추징금을 내야 되는데 몇억 원을 그것도 안 내고 있죠. 안 내고 왜 안 냈냐고 하니까 재심을 신청해서 그 재심의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정말 저는 진짜 경악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법 질서 자체를 그냥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법원에서까지 확정 판결 받았는데 나는 그거 모르겠고 재심을 신청한대요. 이런 정말 신박한 발상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의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었던 것도 정말 그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장관 안 되면 끝까지 안 낼 생각이었죠 뭐. 이 국가보안법은 이거는 여기에 이제 그 피해자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것이 1948년, 49년에 제정된 뒤로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것인데 사실 우리의 보훈의 대상 중에는 이 국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분들이 다 보훈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그 행정 업무를 맡겠다는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 국가보훈 업무를 맡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공무원들을 만나서 주제로 그 특강을 했는데요. 특강 내용 중에 꼭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강냉이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냉이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자, 국민 주권 시대의 공직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공직자들에게 특강을 했습니다.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 돈은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정말로 치열하게
제 나름의 삶을 관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사람으로 음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해서 이미지가 저 사람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마귀는 절대로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며 돈은 그렇게 무서운 거니까 마귀라고 생각하고 조심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편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지겠죠. 숙연해지네요 분위기가. 그리고 제가 근데 이런 거 성남시장 시절에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어저께 본 얘기는 그런 거였는데 자기는 온갖 음해와 공격을 당했지만 자기는 돈과 관련해 가지고 절대로 한 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어저께. 근데 왜 재판을 그렇게 안 받으실라 하지? 그렇게 무고한데? 제가 어저께 재판 받으셨으면 제가 되잖아요. 어제 얘기를 본 거는 그게 아니었 이게 아니었네. 중앙일보가 너무 잘 써줬는데. 아니 그래서 저는 어저께 신임 사무관 네. 행정고시 합격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었는데 이게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처음 대통령이 이런 행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도 보면 성남시장 시절에도 그 관할 공무원들 상대로 아마 이런 교육 했던 영상이 저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비슷한 취지의 어떤 이겁니다. 자,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 이는 기본에 관한 것이고 저는 부패한 사람이라고 온갖 음해와 공격을 당해서 저 사람 뭐야 하는 이미지가 됐지만 사실은 정말 치열하게 제 삶을 잘 관리해 왔다. 그런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어떻게 무슨 얘기냐면 저보고 돈을 받았다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받았지만 결국 저는 돈 받았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아왔다. 다른 엉뚱한 소리는 듣기는 했지만 돈을 받았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기 후에 중지된 재판 다 해보면 알겠죠. 그리고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사무실에 CCTV를 설치했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때가 한명숙 전 총리가 재판받던 시점이었는데 업자들에게 너희들 모습이 다 찍힐 것이라면서 경고용으로 CCTV를 설치를 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 그럼 시장실 밖에서는 모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아니, 시장실에만 CCTV가 있는 거지 본인을 둘러싼 뭐 모든 곳에 CCTV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강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저는 그게 갑자기 궁금해서. 오른팔 김용. 그러니까 김용 씨 지금 왼팔 정치자금법 정진상 위반인데. 이런 사람들 다 돈 받아서 유죄 판결 받고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용 씨는 대선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대선 자금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일단 빼더라도 뭐 그거는 뭐 대통령 빼더라도 그다음에 이화영 대북 송금 부지사였고 또 개인 뇌물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도 대법원까지 다 유죄 판결 받았지 않습니까? 네. 백현동의 김인섭 씨 이 로비스트 이 사람도 다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근데 성남시가 그렇게 용도 4단계 상향 조정해줘가지고 이렇게 다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돈 받은 게 진짜 하나도 없다라고 하더라도 저런 말씀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쉽게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양심이 있으면 저렇게는 말씀하실 수 없는 네. 거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강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아니 저는 아직까지는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 네. 자, 나중에 알겠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확인하면 될 것 자, 같아요.